바람이 거의 멈춘 밤이었습니다. 술도가 안쪽 작업실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앉은 한동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절하셔도 제가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으면서 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억지로 눌러 담은 듯했지요. 광숙은 잠시 숨을 멈춘 채 그 말이 방 안에 퍼지는 걸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을 내려놓지도 그렇다고 뭐라고 반응하지도 못한 채 단지 그의 입술의 끝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지요. 말이라는 건 어떤 땐 너무 무겁고 어떤 땐 너무 가벼워서 지금은 차라리 침묵이 낫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 햇살이 스며들 무렵 광숙은 독고 세리와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이상하다는 듯 혼잣말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동석 오빠 너무 조용해요. 광숙 씨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오범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조용해지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광숙 씨 표정도 평소랑 좀 다르던데요. 창 너머 사람 없는 마당을 바라보며 광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까지 차가운 건 줄 왜 몰랐을까. 말은 서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전해진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남겼는지. 늦은 밤 술도가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흔들리는 등불과 한동석이 꺼낸 말의 끝자락이 맞닿은 공기. 조금은 떨렸고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침묵보다 느린 말투로 마광숙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광숙 씨, 이건 고민 많이 한 말이에요. 그냥 전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이요. 지금 당장 뭘 바란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한 후에도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술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지요. 당황스럽거나 부담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입을 여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동석 씨, 그 마음 감사해요. 정말로요.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돼서요. 저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면 안 될까요? 괜히 아프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잠시 말이 끊기자 방 안에는 다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둘 사이의 온도를 서서히 낮춰가는 것 같았고 누가 먼저 움직일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기류만 감돌았지요. 괜찮습니다. 거절하셔도 제가 틀린 건 아니니까요. 고맙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미안하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말끝을 다 닿기도 전에 한동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넨 후 마치 오래 준비해둔 듯 덤덤하게 뒷문으로 걸어 나갔고 광숙은 그 뒷모습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술잔만 천천히 내려놓은 채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다물고 말았지요. 이렇게까지 담담한 사람이었나? 아니, 그 담담함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품어온 말이었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그럼 잘 들어가세요. 뒤늦게 내뱉은 말은 너무 작아 등 돌린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혹여 닿았더라도 그날 밤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더 담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광숙은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밖은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고 등불 그림자는 한참을 흔들리고 있었지요. 말 한마디, 시선 한 줄기,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뒤흔들기엔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햇빛은 부드러웠지만 그날 마당의 선 한동석의 뒷모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전날 밤 조심스럽던 고백과 담담한 이별의 말이 아직 귀에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광숙 옆을 지나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는데 사람은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석 씨. 아, 네, 좋은 아침입니다. 광숙은 그 짧은 인사에 이상할 만큼 당황했고 그보다 먼저 놀란 건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 만큼 건조했거든요. 늘 낮게 웃던 그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게 말을 던지고 지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제 말씀하셨던 건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고 행동은 예의 바른 듯했지만 그 안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려는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광숙은 손끝으로 커피잔을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 없던 듯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은 그의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한마디만 더 건네면 그 낯설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석 씨, 혹시 저 때문에? 아니요, 광숙 씨 탓은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차갑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차갑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리 중입니다. 저 혼자서요. 순간 광숙은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정리하는 단어엔 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건 애써 웃으려는 그녀의 얼굴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 이해하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지 않았고 공기는 묘하게 어긋났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서로 다른 계절 같았지요. 광숙은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석은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술도가 안에서도 두 사람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스치듯 지나쳐도 말 한마디 없었고 마주쳐도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표정한 하루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둘의 관계를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술도가 마당 한복판 잔잔하던 저녁 공기를 쪼개듯 마주본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입술만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동석 씨. 네, 그냥 인사라도 하자고요. 요즘은 서로 아예 못 본 척 하잖아요. 그게 서로에게 편할 줄 알았거든요. 괜히 어색해지는 것보다야. 근데 어색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멀어진 것보다. 그날 이후로 제가 뭔가 실수했나 싶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은 실수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진심이 외면받았을 땐 실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광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모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리하신 거예요? 저요? 아니요. 제 마음이요. 광숙 씨는 아직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럼 왜 피하세요? 그 마음이 괜히 나만 다칠까 봐요. 그럼 저도 다치고 있어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날 고백하고 돌아선 순간부터 매일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결론은 하나예요. 괜찮은 척하는 게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광숙은 더는 말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동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얘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꺼낸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요. 지금 말하면 더 멀어질까 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한 걸음만 물러설까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석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단 뜻인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대답 하나로 두 사람은 다시 한 걸음 떨어졌습니다. 광숙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동석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완전히 담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아직 남은 온기와 닿지 못한 말이 겹쳐져 있었거든요. 그걸 알아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서로 닿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한 걸음 물러서는 거. 그게 생각보다 더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나직이 중얼이듯 말했을 때 동석은 등을 돌린 채로 잠시 멈춰섰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광숙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으며 자신도 천천히 등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불 꺼진 마당 한가운데 두 사람의 그림자만 잠시 맞닿았다가 흩어졌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 결국은 가장 조심스러운 선택이 서로를 더 지키는 길이라는 걸 인정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걸어갔고 서로 문을 닫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